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일부에서는 저 방산업종의 특징, 그 다음에 투자 키워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주요 방산 회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방산 회사들의 그 중장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동원 연구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는 그 방산업종의 전반적인 개론 이런 거를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주요 회사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증시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새 이제 경기 침체 참 우려가 되는데, 그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연착륙이 기대되는 업종이 뭐가 있느냐.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방산업종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주요 방산업체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여기 말씀하신 실적 관련해서는 방산업은 최근에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원가 상승이나 공급망 차질이나 선적 지연이나 네.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상대적으로는 덜 받기 때문에 네. 실적은 중장기 안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 있는 주요 방산업체들을 말씀드려보면요. 네. 자료 화면에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지상무기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지상무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네. 축구로 따지면 이제 공격수가 되는 게 전차가 되고, K2 전차가 대표 모델인데, 네. 현대 로템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에 해당하는 장갑차나, 아니면 대공포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네. 것들은 현대로템이나 하나디펜스, 하나지상방산. 이 하나디펜스와 하나지상방산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상장사의 자회사예요. 네. 그 두 회사는 이제 합병이 된 상황이고요. 네. 장갑차가 있고, 비호복합은 대공방어 무기가 되겠고요. 참모는 미사일 체계인데, 네, 그렇고요. 그리고 K9 자주포는 수비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후방에서 미사일 무기를 포를 발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무기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고정익, 회전익 이렇게 불리는 항공 무기 체계가 있는데, 회전익은 주로 헬리콥터를 얘기하고요. 이 수리온이 지금 국산화된 헬리콥터이고 전력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기들을 국내에서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네. KT-1 같은 게 있고, 현재는 T-50이 네. 국내에서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KF-X, 지금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 모델명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헬리콥터에서는 조금 작은 모델인 LAH, LCH가 개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항공무기 체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이 미사일 체계들을 보면 LRG 넥스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수출이 확정됐던 천궁이 있고요. 현궁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이 무기가 되게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주요 방산업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년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전업종이 상당히 좋지 않아가지고도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 흐름,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 주시죠. 네. 방산업체들은 상대적으로는 지수 대비해서 주가가 좋았어요. 먼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고, 이 전쟁 영향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방위비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연초부터 봤을 때 이 이슈가 컸고요. 그 전에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들이 수출이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작년에도 해외 수출이 많이 있었고요. 올해도 이제 계약들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산업은 원가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고, 선적 문제라든지 납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래서 민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견조하고요. 소비 경기 같은 데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방어주 성격으로 부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개발 회사별 흐름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항공우주, 흔히 우리가 이제 카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할 때에도 카이에서 이제 상당히 깊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카이 회사의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전망,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완제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이 날아다니는 항공기 전체를 만드는 네. 유일한 회사예요. 과거에 연영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네. IMF 직후에 98년에요. 이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IMF를 거치면서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 각 대기업 집단에 있는 같은 사업부를 모아서 합병을 시켰어요. 그렇게 했을 때 현대, 삼성, 대우에 있던 항공사업부를 떼서 네. 합병을 한 회사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리고 그때 합병이 됐던 철도사업부가 현대로템이고요. 그게 공기업 성격 아닌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서 주인은 한국항공우주는 현재도 산업은행에 있다가 수출입은행이 지금 대주주고요. 그렇죠. 네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가 현재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관의 성격도 일부 있긴 한데 국방산업 자체가 정부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관이 갖고 있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은 거죠. 대부분은 개발비 같은 것들이 정부에서 나오고 그 개발에 대한 실익 같은 것들이 네.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그 앞서 보신 수리온 같은 헬리콥터, 네네. 이 고정 회전익 체계, 네. 그리고 T50이나 KT1, 그리고 현재는 KF-21 같은 전투기까지 훈련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는 민항기,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업체들이 만드는 민항기의 부품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사업들, 우주 사이오라는 이제 군 위성 사업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누리호 같은 것들에 대한 총조립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해외에 이제 무기 수출하는 그런 사업까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흐름을 제가 보니까 계속 횡보를 하다가 금년도 들어와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5만 원 후반인가요? 네네네. 그때까지 갔다가 최근 10,000원 정도 밀려가지고서 약간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데 그 중장기 실적 같은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렇게 주가가 작년 올해 들어서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오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 소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 보는데 네. 가까운 지역은 육상 무기들을 수입을 늘리겠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들은 공군력을 확대하기를 원해요. 그 공군이 견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전투기 시장이 커지는데 전투기 시장이 커지면은 훈련기 시장도 같이 커져요. 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전투기 수입을 확정을 했고 따라서 훈련기 시장도 커질 거라는 기대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요. 네. 실적은 현재 아주 좋은 구간은 아니에요.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도 흑자가 나는 게 회사의 이제 튼튼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민항기 시장이 여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안 좋은 측면이 일부가 있고요. 이제 물론 지금 이제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괜찮지만 한동안은 코로나 전까지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실적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게 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이 얘기는 잘 들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 회사에 대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원래 전신이 삼성그룹의 삼성 테크윈이라는 회사였어요. 아, 이게? 네네네. 네. 더 전에는 삼성 정밀기계였는데 네. 이 삼성 테크윈이 삼성그룹의 정책상 비주력 사업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네. 이 방산을 어디에 팔까 하다가 하나는 방산이 중심인 네.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에 매각하는 걸 결정했고 2015년에 매각이 돼서 네. 사업이 이관이 돼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자회사로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예전에 삼성 탈레스라는 회사였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하나그룹에서 지주회사 하나 밑에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간 지주 역할을 하고 밑에 이제 자회사들 한 5개 정도를 거느린 회사가 됐고요. 네. 사업은 방산으로 하면은
엔진을 만들어요. 그 엔진은 한국항공우주가 하는 수리온이나 T50 같은 데 들어가는 엔진도 있고요. 네. 군함에도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민항기에서는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엔진의 부품들을 납품하는 이런 한 파트가 있고요. 자회사에 이제 하나 디펜스 비상장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는 K9 자주포를 만들고 네. 장갑차를 만들고 네. 유도무기 발사대 같은 것들을 해요. 네. 지상무기 체제를 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은 별도 상장돼 있는 네. 회사로 레이더 체계 같은 거를 하는 회사입니다. 실적 전망 같은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실적은 회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민수 영역들, 뭐 CCTV나 칩마운트 뭐 이런 장비들도 만드는데 이 부분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방산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항공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 그 국내에서는 뭐 수리온이나 T50 늘어나는 숫자대로 그대로 늘어나고 네. 수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엔진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K9 자주포나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는 이미 수출 이력이 많은 네. 명품 무기고요. 네.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네. 유도무기 발사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 올해에서 UAE 천궁 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무기고요. 그래서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는 상황이고 지금도 뭐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통상 방산업체들은 자식한테 물려줘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안보라는 것은 어느 국가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분단 상황이 우리나라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유도무기라든지 레이더 쪽에 특화된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 LIG 넥스원 네네네. 그쪽 회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LIG 넥스원은 예전에 이제 LIG가 LG가에서 예전에 네. 금성에서 갈라져서 나온 회사고 네. 아주 예전에는 금성정밀이라는 회사였습니다. 네. 예전에 뭐 나이키나 호크 같은 미국이 운용하던 한국의 무기 체계들을 정배하면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뭐 부품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국산화를 했고, 이 정밀 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도 무기는 말 그대로 날아와서 유도탄으로 표적을 맞추는 거죠. 네. 타격을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날아오는 무기들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체계들, 뭐 유명한 거는 이제 사드 같은 게 아주 고고도에서 방어하는 체계고요. 그 밑에 단계에서 천궁, 그리고 더 밑에 단계에서는 적어도 미사일 같은 것들을 하고 네.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요. 나머지는 레이더 파트들을 하고 있고요. 아, 레이더. 네. 네. 이 유도무기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필수입니다. 일단 탐색을 하고 탐지를 해야 갖다가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레이더 체계가 항상 들어갑니다. 이 외에는 전자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통신체계나 지휘, 의사결정하는 이런 체계들도 하는데 이 방산업계에서는 슈퍼마켓이라고 표현해요. 다양한 사업들을 이 LIG 넥슨이 영위하고 있어서 네. 영역은 LIG 넥슨이 가장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레이더 그 체계 부분이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나 뭐 러시아 이런 그 군수물자가 발달된 나라에 비교했을 때 네.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그럼? 우리나라는 한 400-500km 정도까지는 이제 레이더를 하고요. 네. 사실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은 북한의 반경들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거라서 네. 이 기술에서는 이미 충분한 수준을 확보했는데 네. 뭐 그 예를 들어보면은 이 유도무기 체계를 발사할 때 레이더가 같이 기능을 하게 되는데 네. 유도무기 발사 성능이 너무 좋아요. 거의 뭐 10발 쏘면 10발 다 맞추는 뭐 그런 정도인데 이 기술은 그 유도무기의 탐지도 좋긴 하겠지만 네. 레이더 체계가 굉장히 좋은 성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A사 레이더라는 그 최첨단 레이더 기술을 국내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네. 그 뭐 LIG 넥슨은 약간 경쟁 상황에 있긴 하지만 네. 뭐 그런 체계들 개발한 것들 봐도 국내 레이더 기술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자회사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화 시스템 네.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하나 시스템은 예전에는 삼성 탈레스였고요. 탈레스는 프랑스에 있는 방산 회사예요. 네. 그 회사도 레이더 체계 같은 걸 하는 회사인데요. 네. 이 비행기를 타보시면 좀 멀리 가는 비행기는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네. 디스플레이에 지도 같은 게 이제 나오죠. 네. 어디로 날아가고 있나. 그 지도가 이제 로그인할 때 보면은 탈레스가 그 지도 좌표 같은 거를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합작을 해가지고 삼성이나 탈레스가 같이 합작을 한 회사고요. 전시는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습득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하나 시스템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19년에 상장을 했고 이 방산 분야가 네. 레이더 체계 같은 것들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들 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격 통제 장비들 이런 다양한 부품들 하고 있어서 다른 방산업체랑 같이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전투기, 훈련기가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같이 따라 붙고 네. 지상 무기 체계도 뭐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 파트가 있고 ICT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 그룹 또는 외부의 네. SI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파트가 또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신사업 동력으로 인공위성이나 저궤도 위성 그리고 통신 안테나 네.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UAM이라고 도심형 항공기 이 사업을 국내에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19년도에 상장했으면 그렇게 상장 유선이 길지는 않는 모양이네요. 네네네. 제일 방산업체 중에서는 제일 최근에 상장을 했고요. 네. 이제 증자도 하면서 그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방산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여요. 이 방산보다는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가치들을 더 많이 받고 있고요. 이 산업들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대표적인 그 방산업체들 카이하고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한화 시스템 대표적인 네 회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의원님이 보셨을 때 그 방위 산업주들의 단기적인 전망 이걸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작년 올해에서 방위 산업주들이 주가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올랐는데요. 네. 여전히 비싸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수출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데 비싸지 않다는 게 주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 수출은 그 모든 국가들의 소요가 다 있어요. 네.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 해당되는 그 무기들이요. 근데 이제 몇몇 국가에 이제 수출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비싸진 않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 제일 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으로 패러다임이 다 바뀌긴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전쟁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이 한쪽으로 기운다거나 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 국가들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 오버슈팅한 부분들의 일부 되돌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방어주 성격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우태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수도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방어주 성격으로는 좋아요.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적은 지금도 좋고 갈수록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벤트를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고 나머지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이 무기가 이제 해외에 팔려 나가게 되면 팔려 나간 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통상 국내도 그렇고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 지원 같은 것들이 계속 따라붙어요. 이 비즈니스들은 또 마진이 좋아요. 그리고 한번 이제 무기 체계를 수입하고 수출한 그 동맹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무기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 현지에서 그 생산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교류를 하는 파트가 국내가 굉장히 유연해요. 이 선진국보다 이제 그 다음 스텝의 무기들을 개발하고 양산하기 때문에
국산화를 했고 이거를 신흥국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이제 열리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산 예산의 성장이 한 5% 정도로 연에 제한이 매년 성장이 제한돼 있다고 보면 수출은 얼마나 크게 열릴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주식을 샀었을 때 네. 장기적으로 2, 3년 보유한 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게 방위 산업 분야를 오늘 매매 회사 포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 방위 산업주의 투자자분들이 매입을 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슈터물에다가 그 매도했다가 다시 사는 네. 이런 전략이 좋을지 네. 아니면은 사가지고서 저 3, 4년이든 5년이든 장기적인 스탠스로 보유하는 게 좋을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방산주는 장기 투자를 권유하고요. 이 짧은 사이클에 움직이는 산업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들이랑 약간 결이 달라요. 대부분 장기 투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일부 이벤트들, 뭐 북한이 도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서 테러가 터졌다거나 이럴 때 방산주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크진 않지만 중소형주 움직임으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기회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건 사실 제 영역은 아니에요. 그건 네네.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 영역이고 사실 중소형주의 그런 급등은 또 반드시 급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네. 이 변동성에 대한 단기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대형주 위주의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국력 성장과 네. 수출 증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시에서 보게 되면은 그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서 그 총선 관련주,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 뭐 대선 관련주 이런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남북 간에 이제 그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방산 관련주 해가지고서 뭐 방송에서 제가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언급하기는 뭐하지만은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투자자분들한테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어떤 그 방향을 취했을 때 그게 이제 주가적으로 단기에는 영향을 많이 주기는 해요. 네네. 뭐 장사적 포를 쏜다거나 네. 아니면 핵실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이벤트는 중장기 관점에 펀더멘탈에 주는 영향들이 극히 미미해요. 그래서 네. 그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보다는 물론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겠지만 네. 방산업체는 중장기 관점의 투자가 유효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 방위 산업 분야의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해서 그 주요 회사들 그 카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같은 회사들의 그 실적 전망 그리고 방위 산업 분야에 접근을 할 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 시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